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음악연습실과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형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일정이 평일하고 주말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평일에는 회사 게임 사운드 팀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그 후로는 여기에 와서 제 개인 작업이나 외주 작업, 그리고 이제 청소, 공부 같은 것들을 좀 하면서 새벽 시간까지 있다가 가는 편입니다. 주말에는 이제 학원이나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개인 레슨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말에 녹음 손님이 계시면 녹음을 받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신발 한번 갈아 신을까요? 네. 신발을 이쪽에 놔주시면 되고요. 네. 실내화 갈아 신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안쪽으로 쭉 오. 들어가시죠. 우와. 안녕하세요, 백어본더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주간에는 게임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야간에는 또 음악 연습실을 운영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회사 사운드 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여기 음악 연습실 함께 운영하고 있는 조형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도 공간 임대업을 하지만 다양하게 공간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사실 음악 연습실은 저도 처음이라서 한번 전반적인 소개를 받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이제 네. 음악 연습실은 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안성맞춤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원목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안쪽은 이제 벽이 되게 두꺼워요. 한 50cm에서 70cm 정도 벽을 이렇게 위아래 양옆으로 두껍게 쌓아서 소리가 새지 않게 이렇게 방음 시공을 한 후에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렌탈을 해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음악 연습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소한데요. 네. 보통 여기를 이용하시는 고객 수요층은 어떻게 되는지. 음악 연습실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취미로든 뭐 직업적으로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장비가 있으신 분들, 뭐 기타를 치시거나 아니면 뭐 미디 작곡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이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제 대여를 할 때는 이제 입시생분들이나 아니면 연기, 성우 연습생분들도 이제 많이 오셔서 시간제 대관으로 연습하시고 가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수익 구조에 대해서 또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러면은 수익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무래도 공간 대여비다 보니까 이제 네네. 공간을 렌탈하는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렌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 단위로 렌탈을 드리는 방식이 있고 시간제 단위로 렌탈을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많은 방들 중에 방 두 칸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녹음실로 운영을 하면서 녹음 손님을 받거나 이제 제 외주 작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가 수익을 또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또 정확하게 이런 매출이나 아니면 월로 이용할 때 또는 시간으로 이용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 네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방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 사이즈마다 조금씩 차이를 둬서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연습실은 40만 원 초반에서 40만 원 중반대로 가격을 일단 받고 있고, 저기 보시면 제 방이 좀 큰데 제 방만큼 큰 방은 6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40만 원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제 대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5,500원, 주말 공휴일에는 6,6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월로 이용했을 때 40만 원 중반. 네. 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시간으로 봤을 때는 5,500원. 네. 일단 저는 여기 일단 오자마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 초기 창업 비용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든 인테리어가 다 비슷하지만 평당 단가로 이제 견적을 내는데요. 이게 벽을 얼마나 두껍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당 견적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싱글, 더블, 트리플 뭐 이런 식으로 좀 업체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뭐 1겹, 2겹, 3겹 뭐 이런 식으로 벽 두께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는 더블, 일부는 트리플로 시공을 했고 평당 단가는 350에서 450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건평 자체가 층으로 봤을 때는 네, 50평 50평이면은 네, 조금 안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방 하나당 거의 한 3평, 4평 정도. 그렇게 네. 룸 하나당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 들었다고 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으니까 네. 뭐 거의 한 1억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1억 정도.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5년 전 가격이라서 그때는 또 좀 저렴하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저렴했고요. 네. 지금은 아마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더 뛰어서 아마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여기 운영하시는 거는 월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매출 자체는 공간 임대만 해서 나오는 매출 자체는 2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간제 대여 해서 뭐 거기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월세랑 여기 상가 월세랑 공과금 이런 것들 좀 빠지면은 대충 한 100만 원에서 120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 분들 월급 조금 안 되게 순이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 수익으로 녹음실 손님을 받거나 외주 작업을 받아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 알파적인 수익이 나면 이제 수익은 조금 더 극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이제 음악 연습실을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투입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창업을 하셨을 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청소하러 오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청소하시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뭐 화장실 청소, 이런 쓰레기통 비우고 분리수거하고 뭐 그 외에 뭐 짜잘한 것들 없는지 한번 확인 쭉 해보고 하는데 한 30분 좀 내외로 걸리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를 매일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일 청소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도 그게 티가 나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 공간 임대로 봤을 때는 뭔가 숙박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 마케팅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연습실, 음악 연습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뮬이라고 해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보통 거기다가 이제 연습실 소개글이나 임차인 모집 글을 올리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커뮤니티랑 스페이스 클라우드 라는 이제 공간 대여 플랫폼, 그리고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는 네이버 카페 등을 이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 주간에는 게임 회사를 또 다니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원래 지금 그걸 병행하시면서 음악 연습실을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걸 하시기 전에는 어떤 것을 주로 하셨는지. 제가 여기를 2019년도에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개인 레슨, 작곡 개인 레슨이나 뭐 실용음악 학원 출강, 청소년 수련관 출강, 장애인 복지관 출강 등등을 했었고요. 약간 이제 레슨 쪽으로 자리가 좀 잡히기 전까지는 그냥 음악하고 상관없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뭐 술집 알바도 했었고요, 서빙 알바도 했었고, 뭐 미술학원, 유아들 등하원 차량도 뭐 몰아봤었고, 뭐 병원 출장 검진 버스도 몰아봤었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네. 와,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지내오시면서 프리랜서, 지금은 이제 직장을 다니시지만 네. 프리랜서 생활도 하셨고, 네. 어쨌든 이런 스토리 중에서 좀 가장 좀 힘들었던 스토리가 있다면.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뭔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 불투명하다, 내가 뭐 당장 1년 뒤에 이걸 계속 하고 있을지 못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미래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래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우지 않고 당장 앞에 있는 것부터 뭔가 성과를 읽어나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단기적인 목표들을 좀 많이 설정해서 그걸 이뤄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면서 연습실 창업까지 오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어려웠던 시기를 딱 꼽자고 한다면 진짜 살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다. 이때는 너무 힘들었다. 사실 음악하면서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제가
난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음. 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걸 버티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각오가 좀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조금 정신적인 부분은 덜 힘들었었던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뇌수술을 한번 하시면서 좀 집안이 크게 기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좀 항상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가정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좀 힘들었죠. 제가 또 장남이고 그래서 좀 항상 돈돈거리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교 가서도 좀 MT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게 조금 더 급했고요. 장학금을 이제 받아야만 좀 대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 놀러 다닐 때 뭐 공부를 한다거나 좀 이제 추억이 많이 없는 게 조금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까지 달려온 순간 중에서는 뭐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서 예,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진 않아요. 예, 어렸을 때 좀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5년 뒤에 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또는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5년 뒤에도 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요. 평생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좀 편하게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5년 뒤에 저는 5년 뒤에 저는 아무래도 연습실 하나를 더 운영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곳도 더 잘 돼서 방도 다 만실로 차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자산이 좀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제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은 분들 영향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성장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컨텐츠가 그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성장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에게 성장이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저에게 성장이란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뭐 부나 뭐 경험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를 기존 전공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 생활에 뛰어들었다고 하면 저는 아마 그 일을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딱 10년 차가 됐거든요. 제가 24살 때부터 음악을 뒤늦게 시작해서 이제 딱 10년 차가 됐는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늦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더 빨리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원동력은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좀 가슴속에 묻어두신 어떤 꿈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해서 어떤 삶의 원동력으로 전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장이란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면서 같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